한국은 1985년을 우주개발 원년으로 삼았다.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대열에 뛰어들고 이에 발맞춰 국내의 첨단 기술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러 연평균 2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우주개발 산업.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이 증명된 이상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옛날에는 뭐 한참 영국이나 스페인이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때는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요즘은 우주를 지배해야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주는 워낙 무궁무진하고 특히 우주는 뭐 지상하고 틀리게 번질 수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먼저 뛰어 올리는 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 땅인 거고요. 그런 세상을 선진국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빨리 해서 우리 땅을 위해 상공에 우리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주 개발이 우리나라에게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주 개발의 시작을 알린 후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방송통신 위성이었다.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와 우주 공간의 선점 등 하나의 위성으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막대했다. 때문에 선뜻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만 깊어지던 시기. 적극적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 이가 있었으니 당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초대학장에서 평교수로 부임하게 된 최순달 박사였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해서 뭐를 하느냐 이걸 해서 과연 돈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죠. 아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한다는 걸 믿지 않았던 시기에 내가 위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고 그거에 실천으로 옮기셨던 부분, 그 부분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국내에 뭐 위성 관련된 기술, 우주 관련된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 기술을, 우주 분야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 이 경제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성 개발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무모한 어떤 도전이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미국 유학 생활을 거쳐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일찍이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최순달. 그가 연구과제로 인공위성을 선택하며 이로써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제작 기술이 전무했던 만큼 최순달 역시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의 서리대학으로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강의를 듣던 중 뜻밖의 묘책을 떠올리게 된다. 뛰어난 소형위성 기술을 가진 서리대학과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최순달 박사님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젊고 능력 있는 이제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인공위성 기술들을 갖다가 배우게 할 수 있을까? 학교라는 게 원래 오픈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서로 이게 논의와 토론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위성을 만드는 뭐 미국에 있는 뭐 큰 회사라든지 아니면 나사라든지 유럽의 이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만약에 인공위성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러 왔다 그러면 돈을 엄청 요구했을 겁니다. 최순달 박사님은 여러 가지 비용 예산 고려하셔서 이제 배우면서도 우리가 기술을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는 곧 한국과 영국 사이의 위성기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할 학생들을 모집했다.
대학교 3학년 1학기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인데 학교에 광고가 하나 붙었어요. 최순달 박사님이 이제 교수님 몇 분들하고 학생들 모집 공고를 낸 거죠. 영국에 1년 동안 석사학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비용은 학교에서 대준다.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을 해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위성이란 것이 내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는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 박사님이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만드신 거죠. 최종적으로 뽑힌 1차 유학생은 총 5명. 인공위성을 개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지만 최순달은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배웅했다.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선발되고 너희는 국가로부터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당연히 국민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줄 거냐. 이걸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들을 굉장히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자기가 세운 대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들인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너희들은 정말 어디 나라도 자랑스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낼 수 있고 너희들이 무시받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1차 유학생들이 떠난 후 위성 개발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학생들의 유학비와 위성 개발에 필요한 장비 마련 등 최소 5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국과학재단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원할 국가 차원의 연구과제를 공모했고 이에 최순달은 인공위성 센터를 설립,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과제에 응모하게 됐다. 88년에 이제 평교수로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오셔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하신 게 우주 분야 중에서도 이제 인공위성 분야.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그 과학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ERC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인공위성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이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설치해 가지고 여러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0여 개의 우수 대학이 신청한 공모전. 다행히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심사에 선정되며 9년간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같은 해 국제 과제로도 뽑히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의 어떤 조그만 과제로 계속해서 위성을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과제를 자꾸 제출하시고 펀딩을 따오시고 애트리에도 과제 제출하시고 펀딩을 받아오시고 위성 관련된 여러 분야별로 과제들을 계속해서 내셔가지고 예산을 마련한 거 가지고 저희가 위성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정부에서 우리별 1호를 만들라 하고 이게 큰 예산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최순달 박사님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국내에서 최순달이 위성 개발을 위한 밑거름을 쌓는 동안 해외에서는 학생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로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불필요하게 서로 삿바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 싸움들도 좀 있었고 그쪽 사람들하고 이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시간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핵심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힘든 거죠. 저희는 다 알아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택한 게 이제 밤까지 일하는 거. 밤에 남아서 이제 그 영국에 계신 영국 쪽 그 기술자분, 그 박사님들
핵심 자료들을 갖다가 열심히 찾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영국 기술진들의 태도는 달라졌고 더디기만 했던 위성 개발엔 속도가 붙게 됐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무시하고 이건 공부해오라 그러고 물어보면 뭐 이런 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열성에 좀 감동받으셔가지고 스스로 그 핵심 기술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영국 측에서 보면 별로 얘기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부발대 4명이 더해져 유학길에 오른 학생은 총 9명. 위성 개발을 위해선 턱없이 적은 인원이었기에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으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보다는 우리한테는 해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에 올라갈 최초의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내야겠다라는 의지는 불타올랐죠, 사실. 네.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고 독려하는 것은 스승이자 위성 개발의 리더였던 최순달의 몫이었다. 최 박사님은 굉장히 그때 저희가 실패를 하면 도포회업에 빠져 죽어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목숨을 걸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항상 다져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노래 부를 기회가 있다면 항상 선구자라는 노래를 불러주시고 가셨어요. 저희가 소장님하고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어깨동무하고 고래사냥 어떤 우리의 기백과 기계를 항상 다져주시는 노래하고 선구자로 끝을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것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선구자와 고래사냥. 숱한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완성한 인공위성. 발사가 결정된 것은 유학 3년째인 1992년이었다. 고생 많이 했다. 그게 근데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실제로 그 발사가 성공을 해야 되고 발사가 성공한 이후에도 제대로 동작이 돼야 우리가 위성을 갖다가 제대로 그 개발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발사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남미 기아나에 위치한 크루 우주센터로 발사 장소가 정해지고 위성을 국민에게 친숙감을 주기 위해 우리별 1호라 칭하며 발사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희는 이제 발사 일주일쯤 전에 영국에서 이제 위성을 비행기에 싣고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브라질 옆에 있는 기아나라는 땅에 다시 가서 남미로 간 거죠. 적도예요, 위도 5도에. 거기서 위성을 내려놓고 최종 시험을 하고 됐다,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위성을 로켓의 제일 꼭대기에다 탁 조립을 해놓고 귀국을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국내의 소식이 전해지며 온 국민의 이목은 우리별 1호에 집중됐고 1992년 8월 11일 발사 시간이 가까워지며 관제실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굉장히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로켓에서 탁 분리되면은 저희 위성 말고도 작은 위성들이 서너 개 같이 분리가 되는데 그거를 지상에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이제 분명히 저 4개 중에 하나인데 막 대고 여기다 대고 막 쏴보고 아무것도 안 내려오네. 그 다음 거에 겨냥해서 안테나를 딱 틀고서 막 명령을 쏩니다. 안 내려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맞았는지 위성이 탁 켜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교신이 탁 되는 순간인 거죠.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발사 성공했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한 결실이 1단계 결실이 맺어진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뭐 환호성 지르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지상국에서는. 발사됐을 때도 굉장히 기뻐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교신했을 때
무지하게 깊었죠. 난리 났었죠. 무사히 우주 궤도에 진입한 우리별 1호. 이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2번째 위성 보유국임을 알리는 날이자 최순달과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최순달 박사님께서 직접 뽑은 학생들이었고 가르친 학생들이었고 그 학생들과 같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위성을 갖다가 발사를 지금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은 최순달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보다 몇 배 더 그 감동하셨을 겁니다. 아마 눈물 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과학기술 위성이자 우주 공간에 띄운 한국의 첫 문패였다. 우리별 1호의 이 발사 성공을 축하를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 발사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나요? 발사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2000년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특히 2005년에는 방송 위성을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주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조그만 초소형 위성을 비록 이렇게 형태는 그렇게 웅장하거나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쏘아 올린 어차피 첫 번째 발자국이잖아요. 이거는 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작지만 복합적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종합적인 위성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저는 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별 1호의 성공은 이듬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발표를 이끌어냈고 우주개발은 비로소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또 정부 쪽에서도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도 좀 우주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뒤에 정말 불꽃처럼 우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으니까요. 결국은 최순달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별 위성 개발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수요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전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됐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흐름을 타고 최순달은 곧장 우리별 2호 개발에 돌입했다. 1호에서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되도록이면 많은 국산품을 쓰되 그렇지 못한 것은 외국 부품을 쓰고 그 대신 특수한 기능을 하는 우리 자체의 위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초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도 알려주고 방송에도 알려주고 했을 때 환호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조금 지나면서 그게 우리 별이냐 남의 별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발사장인 꾸르에 가서 발사하고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 별 맞아?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별 1호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시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었지만 우주 개발이라는 거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했던 건 영국의 실험실에서 영국인 환경이 만들어주는 부품들을 가지고 그들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했다면 진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다 할 수 있을까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우리별 2호입니다. 위성 개발을 위한 모든 제작 과정을 한국 기술진의 손으로 해내야 했던 도전. 연구팀은 사생활까지 반납하며 개발에 매진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 저희 관리 감독하면서 영국 사람의 도움이 없이 만든다. 그런 이제 설계 철학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설계 철학은 가능한 한 우리 그 기술을 많이 삽입한다. 거기 1호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우리 2호의 그 성능에 맞게끔 스스로 고친다. 1호 때는 예를 들어서 좀 물어보면서 이거는 이런 게 맞을까요? 저런 게 맞을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2호 때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저러니까 우리는 이 방향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갖다가 스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우게 된 거죠.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약 1년 뒤인 1993년 9월 26일 우리 땅에서 개발된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2호가 쏘아 올려졌다. 국내 17개 업체와 협력을 맺어 반도체, 집적 회로 등 800여 개의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개발에 성공하며 지상 관측과 전송 방식, 통신, 적외선 감지 등 우주 공간에서 각종 실험을 수행했던 우리별 2호. 비록 소형이지만은 위성에 관한 기술이 정착되는 이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별 2호의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욱더 앞서가는 위성 개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소형 인공위성은 초보적인 우주 기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최순달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한 사업에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지 준비 기간 없이 아니면 기술이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순달 박사님 생각에는 이제 우리별 1호, 2호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별 1호 할 때부터 같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한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최순달은 예술이 넘은 나이 우리별 3호 개발에 도전한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습득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국산화해보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소형 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초기 설계부터 제작, 그다음에 시험 모든 과정들을 여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연구원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였고요. 최순달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위성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한 단계 발전된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기술의 연구를 추진했다. 별 감지기, 위성용 컴퓨터의 전력 제어 시스템, 카메라의 해상도와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이 그것이다.